신경전입니다. 신경전? 누구랑 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지 기사 보시죠. 대표회담 생중계. 야, 이벤트 정치 아니야. 실무 협상 하루 연기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는 25일 여의도 회담에요.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하기로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 연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거고 국민들한테 저희가 빨리 뭔가 결과를 드려야 되는 거라서 형식도 두 분이 이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안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백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하셨나?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네, 지금 두 여야 비서실장이 주거니 받거니 핑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는 이래요. 일단 마지막에 우리가 들은 박정하 비서실장,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 얘기는 윤경호 위원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안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무리한 거예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저런 얘기를 왜 둘이 커튼 뒤에 만나서 하지? 기자들 놔두고 한 다리 건너서 그거부터가 저는 서로 지금 실제로는 마음이 딴 데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야 간에 이제 지도부가 확정이 된 다음에 네.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정책 관련 회담을 하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절대 지지층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중도에게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갑니다. 조금 왼쪽에 치우쳐 있던 당은 우리 오른쪽으로 갑니다.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던 당은 왼쪽으로 갑니다. 뭐 이거일 텐데 정작 본질은 놔두고 저렇게 변죽 놓고 건드리는 거. 아까 신경전이라고 했던 얘기. 네. 그러면 짜증나죠. 저거 보고 있으면 정말 본 뜻이 없구나. 두 양 대표 비서실장들이 정말로 뜻이 있다면 네. 따로 만나면 되죠. 그걸 왜 기자들 불러가지고 본인들이 상대에게 얘기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합니까? 저는 그거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네. 빨리 양 당 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나서 좀 만나면 한순간에 다 정리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자들이 물어본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절차 아니냐. 이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해식 실장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하 실장이 그냥 기자들이 묻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수석 대변인도 하고 이른바 공보 업무에 이른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냥 이거를 언론에 툭 던지는 건 고도의 계산된 전략 아니냐라고 이렇게 최수영 위원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걸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고 보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백불의 형식은 빌렸지만 냉정하게 네. 얘기해서. 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만일 이게 성사되잖아요. 네. 미리 보는 대선 후보 토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 후보 토론의 연구 결과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핑퐁,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격렬한 토론이 오가도 이 지지층에게는 전환 효과, 지지를 바꾸는 전환 효과보다는 오히려 지지를 강화하는 강화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민감하냐? 네. 중도에게는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진영에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툭 던졌지만 물론 네. 이게 뭐 민주당이 받아준다면이라는 조건절을 달았는데 네. 툭 던졌는데 민주당은
민감하게 받으면서 지금 속으로는 아마 저울질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작정 거부해버리면은 네. 이 마치 뭐 피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네. 여기에서 역제안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좋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의제 논의까지도 다 중개하자라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면 네. 그 자체로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수싸움이 있는 거는 이게 바로 미리 보는 TV 대선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 당에서 민감하게 이걸 대응하고 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물꼬를 튼다면은 네. 이번 그 여야 대표회담은 영수회담보다도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보는 대선 TV 토론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성사가 되면 이란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빨리 붙는 대선 전국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장 변호사님, 민주당은 받을 의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무 협의를 통해 네. 뭐 받을 가능성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네. 이 대표 회담을 뭐 생중계하자라는 제안을 앞서서도 뭐 윤경호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걸 언론에 얘기할 게 아니라 비서실장끼리 실무 회의에서 얘기를 하면 됐었죠. 그리고 그 실무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저렇게 빨리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이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대표의 회담을 사실상 이벤트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유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수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생중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대선 후보의 어떤 토론의 성격이 될 수도 네.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대표가 하는 게 대표끼리 만나서 하자는 것이 토론회가 아니라 회담이거든요. 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보여주는 토론은 정말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네. 이기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대표가 돼서 두 분의 이제 회담, 첫 번째 회담에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물론 경쟁하는 모습도 좋겠지만 네. 경쟁을 하면서도 협치를 이뤄나가는 모습, 한 발씩 양보하면서 민생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주는 것. 이거를 저는 국민들이 원하시고 이게 바로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당대표끼리 처음 만나서 회담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사실 실무회의 전에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 생중계하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예의도 애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 회담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솔직히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회담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교집합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내자라는 교집합을 찾자는 게 회담인 건데 이게 생중계를 하면 TV 토론처럼 돼버리고 TV 토론이라 함은 각 주자들, 후보들 간에 다른 쪽을 누르고 내가 돋보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공개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인용 대변인님. 네. 저는 공개를 충분히 한동훈 대표가 공개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세히 지금 보셔야 될 게 비서실장도 어쨌든 지금 회담을 하는 일종인 거잖아요. 사전회담인 양식이잖아요. 사전회담에서 미리 의지를 던져야만 이 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제가 민주당에서 불쾌하다, 뭐 예의 어긋난다는 말씀하시는 거 있고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했을 때 사전에 협의된 상황을 어겨가면서 A4용지에 꺼냈던 그런 걸 보고 예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 불쾌한 게 맞는 거지 미리 충분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하기에 앞서서 사전 네. 의지를 던지는 건 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고 또 여의도 문법을 탈피했고 그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너무 대치 상태가 심각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나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깔끔하게 국민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자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전에 의제를 얘기한 게 예의 없다고 할 거면 영수회담 때 품에서 꺼낸 A4용지는 뭐냐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일단 이걸 만약에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민주당에서도 뭐 논의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다 공개를 했을 때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식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생중계를 만일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뭐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견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덜컥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네. 이해식 실장은 최수영 의원님. 이거 공개하면 한동훈 대표가 불리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해식 실장. 뭐 이해식 실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생중계가 되면 투샷 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어느 한 사람만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 투샷이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정치 신인이지만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고 지지하는 그런 토론자잖아요. 자,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민주당을 장악을 했지만 벌써 국민 눈에 비치기에는 벌써 구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대선을 한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구 대비에다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른바 나는 법무장관 출신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두 가지에다가 또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 정치력 없다고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네. 이 인식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지로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 측에 조금 남는 장사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애둘러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내는 이거 우리가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아마 그런 손익계산이 전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같은 프레임에 두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이미지적으로 TV 토론은 이미지에 또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하는 이 프로이긴 한데 TV 토론에서 신인 정치인과 상대적으로 구정치인의 느낌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초보기 때문에 말할 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할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대표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발끈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본인들이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비서실장들 간의 핑퐁인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신경전이죠. 비서실장들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살짝 이런 기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김상훈 진성주 여야 정책위 의장이 20일 어제 오전에 비공개로 만나서 뭘 얘기를 했느냐? 최대 7개에서 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요 정도의 약간 입장을 좀 좁혔다, 합의를 좀 봤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 8개가 뭐냐? 부활화법, 전세사기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등등등 요런 게 정책위 이 의장 간에 논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가 있고 얼마 안 돼서 민주당에서 알립니다라는 이 문자가 왔어요. 뭐냐? 알려드립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에서 국가전력망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 사실이 아니다. 국가전력망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동을 한 건 맞아요. 회동에서 근데 이런 거 국가전력망법, 정부조직법 등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최초 보도가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나온 거는 아니에요. 때문에 최초 보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금 만난 건 맞지만 요거 아니에요라고 디테일하게 찝어서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윤경호 의원님 역시나 또 팽팽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동안에 여야가 얼마나 대화 채널이 없었는지 그걸 역설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요. 네. 특히 민생과 관련한 정책 협의조차도 이렇게 붕 떠 있었구나. 근데 이게 민생이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 국가 전력망법 같은 거는 한쪽에서는 지금 25만 원 생활지원자금 도와주자.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정부가 그걸 받아줘야만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또 하나 인구 출산, 저출산 이런 거 담당할 부처를 새로 만들자. 그 정부 조직법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크게 다른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 민생 관련 법 뒤에 포함이 돼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대상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여야 간에 그동안에 이 협의 채널이라는 게 정말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요, 저는 우선순위를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를 들어서 아까 폭염 백서 얘기하셨고 네. 폭염 고위 당정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정도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 뭐 물가 대책이든 아니면 뭐 저소득층의 전기료와 관련된 뭐 긴급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뭐가 있고 조금 더 뒤로 뭐 따져 보자면 뭐 아까 말한 정부 조직 건드리는 거 이런 거는 어느 선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지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서 그 네. 우선순위에 맞춰서 원내대표가 협의할 건 따로 정책위 의장들이 협의할 건 따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의미가 있죠. 여야 대표가 딱 한 번만 만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생중계 아니라 뭘 해도 좋아요. 근데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제 예산도 처리해야 되죠. 9월 정기국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여야 대표가 딱 한 번 만나고 말 거면 생중계 아니라 뭘 해도 저는 뭐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그게 아니라면 생중계에 저런 얘기는 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커튼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어야죠. 정치라는 건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지. 좀 공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야 간에 서로 주고받을 것도 있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 여야 간에 물밑 대화라는 건 일단 존재하지 않았었구나라는 방증 아니겠느냐. 그만큼 여야가 지금 상당히 서로 극단에 있고 메말라 있다라는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참 신기한 게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또 25일 있을 여야 대표 회담이 결렬될 것 같다는 분위기는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오늘 이런 기사를 냈어요.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민생 성과 필요한 한과 이, 진검승부 미루고 윈윈 모색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둘 다 살려면 이번에 윈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양당 대표의 스왓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협 요인 등등을 지금 나눈 거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선 강점, 기민한 여론 대응력. 하지만 약점은 여소야대의 구조적 한계, 기회는 민생 정책의 주도권 확보, 위협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강점, 네, 이 확고한 당 장악력. 하지만 약점은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 기회는 중도층 외연 확장, 위협은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다라고 여야 대표의 지금 스왓 분석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요거 최수영 의원님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왜 이렇게 기싸움이 팽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 조율을 가지고 사실 이례적이에요. 여야 대표 회담이 확정되고 나서 하기로 한 날부터 의제 조율까지 6일씩 걸린 건 전 처음 봤어요. 원래 2, 3일이면 다 조율됩니다. 왜냐하면 네. 큰 틀에서 합의를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조율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싸움하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민생 얘기하잖아요. 뭐 금투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네. 뭐 민생 관련한 뭐 그다음에 그 전기료 지원이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번에 대표되면서 당 강령에 기본사에 넣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특정 이슈에 대한 자기 주도권, 즉 이슈 오너십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관철시키면 민생이라는 이슈 오너십을 본인이 쥐어 갖는 거고 그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이라든가 최혜병 특검을 관철시키면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한 이슈 오너십을 갖고 자기 운동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회담이 결렬되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렬시키는 쪽이 이번에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렬되지는 않는데 다만 6일을 둔 것은 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형과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보고 이슈 오너십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그런 참모들과 지금 전략팀들의 아주 치열한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민생 이슈를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양쪽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투가 나지 않는 건
나 안 해!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지는 거다. 그 순간 지는 거다. 그래서 양쪽 다 팽팽한 가운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뭐가 됐든 일단 앞으로 나아가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은 민생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25일 날 여야 대표가 만나야 뭐가 돼도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거겠죠. 예상 의제 및 입장입니다. 예상 의제들 어제 저희가 좀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이런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상병 특검, 25만 원 지원법, 금투세 폐지 그리고 정치개혁 부분, 네, 이런 부분들. 근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 어제랑 큰 차이가 없는데 최상병 특검 부분은 어제 살짝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입장, 제보 공작 의혹도 같이 수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제3자 추천특검법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보 공작 의혹 얘기도 어제 같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조작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 대표답게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모의든 사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네, 장경태 의원 얘기는 제보 공작 의혹 넣어서 특검법 그럼 발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도 아닌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경태 의원이 제보 공작 의혹의 넓은 의미에선 당사자입니다. 왜?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장경태 의원이랑 만나서 논의를 하고 언론에 제보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법에 여기 들어가면 장경태 의원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이거 넣으세요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의혹 받겠다. 그럼 성사되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특검법으로 인해서 이 최상병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협상함에 동시에 네. 국민의힘 내부와 보수층을 설득도 해야 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압법 같은 특검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설득 작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뻔히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안을 냈는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그 정치적 술술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굳이 입법 발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안을 함께 도출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먼저 협의가 되어야만 네. 이 법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럼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당 내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지금 여러 사람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 설득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설득을 잘 되고 있는지까지는 이렇게 네. 만나시는 과정은 다 비공개로 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셔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견이 있었으면 지금쯤 네.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목소리가 없는 걸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대표의 회담의 실무 협상 과체에서도 지금 좀 삐그덕거리면서 생중계를 할까 말까가 언론 보도로 먼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모습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화 채널이 정말 없었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도 없이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에서 소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28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합의 처리하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야의 합의하는 모습 보여준다라는 또 기분 좋은 뉴스가 앞에 소개가 됐는데 저 전세사기 특별법의 그 과정을 보면 네. 야당의 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합의가
진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야당 안만 고집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을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얼마든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발의를 해서 그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지금 뭔가 여당에서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할 때 하더라도 해야지 안도 안 내놓고 그러면 이게 진전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한 목소리가 아니니까 안에도 설득하고 밖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안을 낼래야 안의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약간 요런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이런 게 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아, 요거 말고 요 전거 보시죠. 딜레마. 네. 야는 압박, 여는 부정적.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딜레마다. 딜레마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한동훈 대표 곤란할 거예요. 딜레마죠. 네, 딜레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한동훈 대표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26일까지 제한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약간 얕은 수예요. 굳이 시한을 제한할 필요가 없죠. 25일 날 지금 여야 대표회담 잡혔으면은 오히려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고 그러면은 네. 시간과 이런 걸 주지 않고 진실규명이라는 앞에 저 조건절을 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 먼저 제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26일까지라고 제한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반응하잖아요. 당신네들 위헌적 소지가 있는 특검법부터 그러면 철회해라. 철회하면 우리도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이제 뭔가 얹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부분은 이 용산과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착근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게 이제 가야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자체가 수면 위로 온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 행사라든가 당내 착근화, 세력화에 굉장히 부정적 요인을 주기 때문에 네. 시간을 조금 끌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 즉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해보자. 그게 오히려 저는 설득력이 있지. 민주당 입장에서 내놓은 26일 가이드라인 치고 당신들이 다 만들어 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압박하려면은 네. 최소한 뭐든 해봐라라고 역제안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얘기인즉슨 25일이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